자, 고려 사전어, 고려의 생활과 문화 볼게요. 자, 이건 1시간 안에 끝낼 거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고려의 가족제도 보면은 지금의 우리나라와 많이 달라. 그래서 솔직히 조선시대 이후로는 남한선호 사상이었지. 아직도 그런 집이 있어요. 그쵸? 근데 고려시대까지는 절대 아니야. 자, 그래서 보면요. 봐봐. 아들, 딸이나 남편과 부인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여자가 차별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나눠줘. 그리고 이제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음서제도 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 뭐가 부셔졌나 봐. 자, 그래가지고 친족 용어도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는데 왜 외가 쪽만 외할아버지야? 왜 친가 쪽은 그냥 할아버지고? 이상하지. 이게 바로 유교사회, 조선의 유교사회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 실제로 고려 때는 할아버지는 그냥 다 할아버지야. 외자를 굳이 붙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체로, 이제 신부의 집에 살았다. 그러니까 처가살이를 했다. 그러니까 시집살이라는 말은 이것도 조선시대에 가서 생긴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성의 권리가 높았기 때문에 뭐 친손자, 외손자 가리지 않았고요.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어. 이거는 호적의 주인. 그러니까 가장이라고 하지. 아빠를 우리 집 모두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네. 이런 말 하잖아. 근데 여자도 이때는 호적 주인이 될 수 있었고 뭐 아들 먼저 이런 것도 없고 아들 딸의 구별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요.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쌤이 옛날에 알려줬잖아. 이모랑 친해, 고모랑 친해 했을 때 대부분 이모랑 친하다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주 양육자가 여자이다 보니까 엄마가 자기 언니나 여동생과 애를 키우는 경우가 많고 그게 이제 이모랑 친해지게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원래 우리 고려시대에는 처가랑 더 친한 게 일반적이었어. 시집살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만들어낸 거지. 사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런 문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얼마 안 됐다는 거지. 우리나라 역사상. 그쵸? 이해 좀?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풍습 여기를 보면요. 백성들은 향도라는 거를 조직했대. 이거는 중요한 게 그냥 공동체를 향도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를 바탕으로 했다?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이 제사 지내고 뭐 건축물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사료를 보면요. 나이키 어머니는 재산을 나누면서 나이키에게 누이들보다 노비 40명을 더 주었는데 어찌 외아들이라고 해서 재산을 다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내 말이 옳구나 하는 장면. 이승장의 의붓 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워 이승장의 공부를 가르치지 않으려 했는데요. 나는 이제 재혼했던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재혼을 할 수가 있었구나. 자, 그리고 뭐 과거 급제자가 부모님을 뵙고 잔치하는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장인과 쟁모를 뵈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 여자 쪽과 남자 쪽에 구분이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고려는 불교의 국가라고 했어. 그래서 불교가 엄청나게 크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왕건은 연등회를 중시해라라고 했고 광종이 과거제를 만들 때, 그러니까 고려 과거제에는 승고라는 게 있었어. 자, 이게 기억이 다 나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 유명한 이 스님들 보면 통일신라에 원유랑 의상이 있었지. 고려에는 의천이랑 진울이라는 사람을 봤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둘 다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어. 자, 우리가 통일신라 말에 보면은 불교의 종류가 뭐랑 뭐가 있었죠? 교종과 선종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에는 얘네 두 개가 너무 나뉘어져가지고 얘네를 통합하자라는 게 이 스님들의 사상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 의천이란 사람은 천태종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교종의 입장에서 선족을 통합한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 교종이 중요하다는 게 의천이야. 그리고 이제 이 진울이라는 사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자. 이 사람은 선종을 더 중요시했네요. 자, 그리고 이 진울이란 사람의 특징을 보면 무신집권기라는 특징이 있지. 무신집권기 고려는 어땠어? 아주 혼란한 사회였어. 무신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서로 다투고 탐관오리들은 백성들을 수탈을 하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불교도 약간 타락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스님이 계셨던 절이 수선사라는 절이었던 거다. 하지만 이것도 망해가지고 관섭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불교가 아주 그냥 타락해버리는 거지. 스님들 막 탈세하고 세금 빼돌리고 막 스님들이 술 먹고 막 그러니까 이제 불교 글러 먹었다 하고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이 건국되는 흐름.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스님은 좀 기억을 해주고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 자, 봐봐. 근데 의천이 이분이 교종 중심이었잖아. 근데 그럴만도 한데 교종이 더 어려워, 선종이 더 어려워. 교종이 훨씬 더 어렵지. 그래서 교종은 약간 귀족들이 좋아했겠지. 그럴만한 게 이 스님은 사실 왕자님이야.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불교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스님이 된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또 알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불교를 중시했구나. 왕자가 불교가 될 만큼 불교 중심의 국가였구나. 고려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 진울이란 사람은 선종을 중시했으니까 나에게 수행 이런 것을 중요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교는 어땠냐? 고려는 다원적인 국가, 다른 문화들도 존중을 하는 국가여서 다른 불교도 이제 유행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도교나 풍수지리 같은 것도 유행을 했는데 특히 풍수지리가 유행을 했어.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냥 지리를 보고 아는 건데 여기다가 예언이라는 걸 예언하는 도참 사상과 결합을 한 거지. 그래서 풍수 도참설이라고 불렀어요. 고려시대는 특히 뭐라고 불러? 풍수 도참설이 되었다. 그래서 이 풍수 도참설에 따르면 개경과 서경이 명당인데 개경이 기운이 약해졌으니까 도읍을 서경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뭐였지?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다. 기억나요? 기억해야 돼. 시험 봤다고 까먹으면 안 돼. 역사는 다 이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유교도 당연히 중요시했지. 대표적인 게 이제 과거제를 실시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이 과거를 보려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개경에 있는 학교는 국자감, 지방에 있는 학교는 향교야. 국자로 감을 떠먹어요. 자, 그래서 미안해. 그래서 이게 뭐랑 헷갈릴 수 있다. 발해의 주자감과 헷갈릴 수 있다. 이거를 기억을 잘 해놔서 구분을 해서 잘 외워야 되고 근데 이제 고려가 갈수록 이 학구열이 뛰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립학교가 더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국자감하고 학교는 향교, 국자감하고 향교는 그 국가에서 만들어준 건데 그냥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세운 사립학교 뭐 지금의 메가스터디 이런 게 유행을 한다고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최충이라는 사람이 만든 문헌공도라는 이 사립학교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 왜 유행을 했냐면 여기서 공부해서 과거 합격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런 거 사립학교가 유행을 했었구나.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유교의 공부는 원으로부터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다시 더 유교가 유행하게 되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뭐다? 조선이다. 알겠죠? 그래서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라는 거 보시고 자, 이거 10분이 넘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